사실 그 국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답변하는 분들이 90%가 넘어요. 근데 미세먼지하고 기후변화를 이렇게 대비해서 이야기하면 미세먼지를 훨씬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는 아주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일상생활 속에서 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뭐 뿌옇다든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목이 따갑다, 뭐 눈이 따갑다, 이렇게 금방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성을 우리가 쉽게 인지를 합니다. 근데 기후위기, 이제는 더 이상 기후변화라고 부르지 않고 너무나 심각해서 기후위기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후위기 같은 경우에는 그 위기의 심각성에 비해서는 우리가 체감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서서히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비유를 드냐면,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뜨거워서 금방 튀어나오죠. 그 용기 안에 만약에 뜨거운 물이 있다면. 근데 그 비크에 원래 찬물을 집어넣고 개구리를 그 안에 넣은 상태에서 아래에서 가열을 하면 개구리가 그걸 못 느낀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뜨거워서 그냥 그 안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데 그 전까지 모른다는 거죠. 서서히 진행될 때. 1880년에서 1900년 사이에 비해서, 그때 평균 온도에 비해서 이미 1.24도가 상승한 상태라고 해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보면은 아열대 작물인 바나나를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재배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서서히 변화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빠르게 심각한 방식으로 변화가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기후위기라는 게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온실 기체들 때문이거든요. 이것은 주로 이제 화석연료를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한다거나 또는 숲을 파괴해서 과거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했던 저장소 역할을 했던 산림이 파괴돼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미 대기 중에 배출된 온실 기체가 너무나 많고 이게 축적이 돼요. 지구 온난화라는 걸 야기하는 게 온실 효과인데, 그걸 한 번 야기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대기 중에 계속 머무릅니다. 우리가 당장 기후변화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부터 당장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배출량을 줄이게 되면 기후위기가 아주 심각하게 진행되는 것을 조금은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 정도에 비해서는 인식의 심각성 또는 인식의 심각성만큼 우리 행위의 변화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구는 어떤 형태로든 살아남겠죠. 존재하겠죠. 문제는 그 지구에 살고 있는 동물과 식물이 바뀐다는 거고, 지금 현재 지구의 온도에 맞춰서 수십만 년 동안 적응해서 살아왔던 생물 종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인간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북극의 빙하가 녹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해류의 움직임에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지금 온도 상승 폭을 보면 적도 부근보다는 극지방이 훨씬 심각합니다.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막 10도 이상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적도와 극지방의 온도 차이가 줄어들게 되면서 바람의 양과 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표면의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증발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어떤 지역은 수자원이 고갈되게 됩니다. 메말라 버리니까. 지구 전체의 물 순환의 흐름에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계절, 기후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온대 계절풍 기후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속성이 뭐냐면 여름이 고온 다습하고 겨울이 한랭 건조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 장마가 있고 태풍이 오고 이런 건데요.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규칙성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름이 더 길어지고 봄이 짧아지고 있고 또 겨울이 길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보다 비의 양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비가 올 때는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침수 피해가 늘어나게 되고, 또
가뭄이 심각해지는 그런 상태도 발생을 하고요. 비가 오면 또 너무 많아서 침수만이 아니라 홍수 피해가 난다든지, 이것은 결국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그랬을 때는 이게 환경 문제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경제 문제고 우리의 생존 문제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의 마지노선 궁금하지 않으세요? 요즘 언론이나 뉴스, 신문, 방송 이런 데서 기후위기 심각하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고 할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난 한 150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 정도 올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면 온도는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 어느 온도까지 우리 인간이 견딜 수 있는지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 2018년도에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인천 송도에서 1.5도씨 특별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 1.5도인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 2도가 오른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 이것들이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나오는데요. 과학자들의 대답은 2도는 너무 위험하다.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1.5도씨가 마지노선이라고 하는데 그 1.5도씨에 도달하는 시점은 언제쯤일까? 유럽에서는 그린딜이라는 이 정책 패키지가 나옵니다. 그린딜은 2050년도에 넷제로, 그리고 정말 2030년까지는 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유럽 전체가 총력을 가하는 거고, 미국 사회에서도 지금 이번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린 뉴딜, 기후 위기와 불평등을 함께 해결하는 그린 뉴딜을 정책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그린 뉴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여러분은 그린 뉴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한국 사회 그린 뉴딜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대전환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강의에서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린 뉴딜이라는 우리 사회 전체를 바꿔야 된다. 우리 사회 전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아젠다로 떠올랐습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지자체 안에서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그린 뉴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정부가 수립하는 계획이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질까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은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불편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요금. 전기요금은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잘 설계되어 있는 거 맞을까? 정말 꼭 필요한 얘기, 민감하지만 꼭 필요한 얘기를 하지 않고 진짜 문제를 풀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민감한 얘기까지도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불교 기후행동이 출범한 것을 저도 뉴스로 봤습니다. 이 시기에 꼭 필요한 행동이고, 이제 이 출발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불교가 표방하는 단순하고 또 소박한 삶, 이 삶의 지향이 저는 우리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도 상당히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현재의 우리의 위기는 위기가 위기인 것을 모르는 것이 위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교인들께서는 현재의 위기를 위기로 좀 더 빨리 인식하신 것 같고, 이 힘을 가지고 사회를 바꾸는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변화의 흐름을 만들까? 특히 우리 사회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사회 대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불교인들이 많이 지지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11회 붓다 빛
퀘스천. 분류적으로 볼 때, 지금 보통 우리가 이제 몸에 피부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피부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 이 위장이나 이 소화기 계통이 안 좋아가지고 이 피부병이 걸릴 경우에 만약 우리가 이걸 치료한다고 한다면 피부 연고를 바르게 되면 증상은 치료할지 모르겠지만 원인 치료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기후변화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동안 살고 있었던 인간이 지구에서 살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생활 양식 자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들의 가장 약한 고리를 통해서 발현된 겁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운동이나 불교운동의 관점으로 보자고 한다면 오히려 그 원인 증상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 과연 그 원인 증상이 뭐냐 하는 겁니다. 정말 끝장이 나는 거죠. 그렇게 보자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식의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자연과 지구의 여러 가지 윤리와 법칙에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돌아보지 않고선 기후위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깨달았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세계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국경이 있다 하더라도 이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것들이 마치 나비 효과처럼 베이징의 나비가 날개짓이 뉴욕에 태풍을 불러오르게 만든다 이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나비 효과에 있어서. 그것처럼 일종의 우한에서 발생한 그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데 불과 한 4, 5개월밖에 걸리지 않는 거죠. 이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현상이지만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세계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구분을 해야 구분할 수 없고 나눌래야 나눌 수 없고 인간과 자연을 구분할 수 없고 인간과 인간끼리를 나누고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번영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과 함께 번영하고 그들의 자연까지도 같이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연기적인 법칙, 상호 의존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인과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 또 하나는 뭐냐면 한 사람의 최근에 이제 코로나19에서 마찬가지처럼 한 사람의 슈퍼 확진자가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 뒤집어 놓고 보자 한다면 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한 사람의 어떤 의지와 좋은 어떤 선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종의 생각보다 빨리 주변에 영향을 미치면서 좋은 사회를 만들 때 큰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살생 기율을 첫 번째 계율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들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고 하는 건데 어쩌면 지금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간만이 지구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생명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 이것이 불교가 가르치고 있는 그런 식의 이상사회라 한다면 바로 지금 우리가 환경 문제도 그런 생각대로 사회관계와 자연관계를 갖다 맺어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회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류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기구고요. 두 번째는 프라이빗 섹터라고 해서 기업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NGO 섹터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정부기구도 아닌 그 시민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무수한 많은 시민들의 어떤 그런 모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시민단체기도 하고 그 중에 가장 큰 이 비정부 조직 또 가장 큰 어떤 자발적인 어떤 그런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도 집단적으로 정기적으로 모임도 갖게 되고 또 어떤 신념과 가치를 갖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특별히 다른 그 여러 종교에 비해서 불교가 가장 큰 조직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고 한다면 불교가 어떤 지구 위기에 환경 위기 시대에 불교가 집단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좀 의미 있게 하려고 한다면 특히 기후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일정하게 의미 있게 대응하려고 한다면 실제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 불교 내에서 또 사찰들이 또 불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공동의 실천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불자들 스스로가 환경 친화적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도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쓰레기를 줄이는 것 자체도 에너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다용품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라든가 비닐 사용을 갖다 최대한 절제하고 줄이는 겁니다. 플라스틱이나 비닐 같은 경우는 썩지 않거든요. 썩지 않다 보니까 자연계에서 오래 남아가지고 다른 생명들을 살 수 없게 만드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에너지 사용을 좀 줄여야 됩니다. 가급적이면은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과 같은 석유나 석탄이나 이런 가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이라든가 이렇게 재생에너지에 의존하는 그런 식의 삶의 패턴으로 가정이나 사찰도 바뀌어 나가야지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비록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구적인 위기 문제에 한 사람의 어떤 몇몇 실천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90년대 과거에 이렇게 담배 피던 사람들이 줄였는데 지금은 담배 피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90년대에 저희가 오존층 파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었습니다. CFC 가스 때문에 지금 오존층이 구멍이 나가지고 심각하게 자외선이나 적외선이 들어와서 지구 생태계에 위기가 초래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10년, 20년 지난 지금 상황에서는 오존층 파괴 문제가 특별하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 어쨌든 기술을 통해서 또 개인의 실천을 통해서 기업 문화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후 문제가 앞으로 향후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5도씨를 초과시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 지구적인 어떤 과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 한다면 불자를 비롯해서 전 지구인들이 함께 좀 각별하게 노력을 한다 한다면 과거에 그런 변화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처럼 이런 지구 환경 문제도 일종의 탄력을 붙게 되면 좀 쉽게 또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11회 붓다 빅 퀘스천. 네, 이번에 함께 참여하셔서 지금 기후 위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같이 공유하고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보고 또 같이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